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위 조작질로 국민을 기명하는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제목이 이건데 허위 조작질과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도로를 망치는 일들을 15년 동안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평군의 올바른 고속도로를 만들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의 객관적 의견을 주장하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소영 의원이 양평고속도로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계획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무식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이것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하면은 도로가 나면은 토지를 수용당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수용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가의 상승도 있지만 내가 집이 부셔지면서 도로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공권력이 올바로 행사하게 되고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대한 공청회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공청회 통해서 정해진 논의가 뭐였냐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그 계획을 보면 이 계획을 세울 적에는요 주변의 그 가로의 주요 교차로의 지체 정체 서비스 수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6번 국도가 아마 D인가 E 정도의 서비스 수준이에요. 그러면 계산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DF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번 국도가 가장 그 교통 수요가 많을 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그러면 아마 한 F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도시군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시장이 하죠. 이거는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을 때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6번 국도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세우는데 대안이 4가지에서 5가지가 나와요. 여기 양평구청 앞에 있는 양근대교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정하는 거. 그 다음에 강화대교 신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호선 국도를 확장해가지고 이 6번 국도의 대체 도로인 88번 국도와 연결합니다. 동서간의 대체 도로인 6번 국도와 88번 국도예요.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이 교통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강화대교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8번 국도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동서간의 대체 도로는 양평고속도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면 경기도가 이 지방도라든가 이런 거를 투자하면서 신설을 하면서 이 고속도로의 타당성까지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이 고속도로와 그 국도의 그 효율성을 비교를 해서 검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국수터널 이쪽으로 양서대교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제 예타 노선이 된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든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해서 효용성이 증가돼. 도로는 안전성과 효용성인데 효용성의 척도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 도로 용량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양평군에서 양평군에 IC 하나를 넣어서 도로 용량이 증대되는 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양평군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평군에 IC를 넣기 위해서 여기에 강화 IC 신설을 이제 검토를 한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88번 국도의 계획의 확장 공사가 있으니까 이거의 대체 도로의 수준으로 이렇게 연결하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소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국회에서. 남양평 IC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옮겼다 이거야. JCT를.
이건 뭐냐 하면 남양평 IC와 JC를 분리해야 고속도로 정체가 덜 되거든요. 그래서 올린 거니까 이거를 김건희 여사 땅이 여기 있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도로의 디귿도 모르는 애들이 하는 조작질입니다. 예. 명백히 조작질이고요. 누구나 봐도래도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 그 JCT를 양평 IC와 JCT에다가 두는 이유는 이 6번 국도의 통행량과 이 88번 국도의 통행량을 분산 진입시키려고 한 거예요. 6번 국도는 양평 IC로 들어와서 남측 방향으로 와서 돌고 남양평 IC에서는 북측으로 와서 이렇게 돌게끔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분산시킨 거예요. 6번 국도와 향 88번 국도에서 이 양평 고속도로를 진입할 쪽에는 북쪽으로 들어오고 남쪽으로 들어와서 분산시키는 거죠. JCT라든가 이런 교차로 부분은요, 모든 방향에서 진출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용적입니다. 그런데 이 양평 JCT를 북쪽에다 두면 모든 남양평 IC와 양평 IC에서 올라오는 차들은요, 모두 북쪽으로 들어가서 이 동서로 가는 거예요. 북으로 올라가서 동서로 가는 거죠. 이건 교차로 설계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JCT입니다. 이쪽은. 모든 방향으로 진출이 되었을 때 도로 용량이 증대가 되고 차가 안 막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성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대체 도로가 있는 것이 고속도로가 막히면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일의 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고, 이쪽 위에 대하마을 초교 쪽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붕 위로 또 얹고 살아야 되니까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쪽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JCT가 생기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공청했던 의견이 수렴이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원희룡이가 직권을 남용해서 이 노선을 변경했다 하는데 이게 원희룡의 의견만으로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민주당 아이들의 그 조작질 선동질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원희룡이가 공개한 문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확인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원희룡이가 노선 변경하기 이전에 협의 의견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보낸 협의 의견인데요. 보실까요? 2023년 01월 16일 16호와 관련한 내용인데 회신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정책과장이에요. 그럼 이 경기도에서도 도로정책팀이 있고 이걸 김동연 도시사가 승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도로정책과장 수준에서 전결해서 보낸 서류겠죠. 국토교통부에. 자, 보시죠. 국지도 88호선과 접속 계획이 이미 있다. 향후 기본 및 실시 설계 경기도와 도로정책과 별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 계획이 있는 고속도로는 뭐냐 이거야. 과거부터 접속 계획이 있었던 거는. 남양평 IC로 두어서 88번 국도 접속을 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있었다 이거야. 그럼 예타를 누가 통과시켰느냐 이거지. 그게 또 의심스러운 거죠. 그거는 이재명이 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 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핵심 논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동질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두 번째는요. 한번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광주시 의견입니다. 광주시 의견인데요. 보세요.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다만 남종 IC 남종 IC 안 이전 설치 계획인 퇴촌안은 강화 IC와 국지도 88호선의 교통량을 유입하는데 그 효과가 중복된다. 그러니까 효과가 중복되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겠죠. 근데 핵심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 맨 마지막 한 줄이에요. 또한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43호선, 국시도 88호선의 교통량 분석을 통해 주변 도로 교통 정체 등 최소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량 분석 조사를 해달라. 그쵸? 남종 IC하고 태천한 IC가 효과가 중복되니까 고려해서 설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변경 노선한테 동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주시 공무원들이. 그러면 원희룡 씨가 자기가 임의로 노선을 변경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국도를 안 막히게 하려고 노선을 변경한 거라는 거예요. 이 도로 설계 취지가 여기 공무원들의 협의 내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가지 팩트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예타 노선이 있었는데 종점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미 기재부가 개선을 요구했던 거예요. 보완 사항을. 그리고 첫 번째 도로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양평군에서 IC를 추가 신설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쭉 보자고 한다 그러면 법대로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예타 노선이 잘못됐고 국도에 접하지 않은 노선이 예타가 통과시켰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의 효율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도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이 업체에 지시를 한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이 노선을 변경해주면 특혜를 줄게. 이미 니들이 했던 것들은 기존 정부가 잘못된 거야. 법에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바꿔주면 특혜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이냐 이거죠. 그 부분을 민주당이 명백하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법을 공부한 놈들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이 국가의 도로에 발전시키는데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평군의 여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통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게 양평군의 그 여의원, 뭐 경기도 민주당 당협위원장들이 하는 주장인데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보시면 내가 경악을 하겠어요. 볼게요. 특히 변경 노선, 국토부 안이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변경 노선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누가? 양평 국민들이.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양평군 새끼들한테는 절대 고속도로 놔주지 마. 왜? 도로를 막히게 하는 도로를 갖다가 지금 도로법을 위법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새끼들이잖아. 이 새끼들한테 세금도 쓰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도로의 소통성과 안전성도 검토하지도 않고서 기존 예타 노선으로 하자? 이게 말이나 되는 주장입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납득이 안 가죠. 오히려 강상면 남양평 IC 일대와 양평읍 시내의 교통체증을 시킬 수 있다고 지적이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악화되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악화시키지 않는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면 대안이 없고 비난만 하는 거야. 싸움질만 하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세금이 아까운 거야.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88번 도로에 대하여 43번 국도에 교통량이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를 조사 분석해 달라고 회신을 했잖아. 그러면 예타 노선과 국토부 안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도로를 신속하게 내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야, 법대로. 그런데 얘네들은 교통량 조사하면 자기네들이 거짓말하는 게 뻐럭이 날까봐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해. 근데 얘네들은 근거가 없는 사실을 조작질한다고. 근거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 고의적으로 조작질로 해서 그걸 뒤집어 씌워. 이런 아이들이 특성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지금
의원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요? 예타노선보다 변경한 노선이 도로 용량이 증대가 되면 그 노선으로 가야 되는 게 보호법익이거든요. 도로법의 보호법익. 그 법익을 다 깨트리고 조작질하고 선동질하는 것만 어서 배워온 거죠. 이건 마치 김정은이의 지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애들 특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핵심 결론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 결론은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뭐냐. 이 노선을 일리 바꾸라고 원희룡이가 지시를 하구나. 국토교통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 노선을 변경해주면 특혜를 주겠다 하는 이야기는요. 이 노선은 예비타당성 노선을 했던 놈들이 위법 불법했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법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한 거를 특혜 의혹으로 몰아간 거예요. 원초적인 위법 범죄자들은 누구냐면 이 예타 노선을 통과시켜 놓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범죄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원희룡이가 범죄자가 아니라 불이 나면 타죽고 우회할 수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공익을 침해한 놈들이 범죄자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명확하게 평가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비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비난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도로와 이 도로에서 도로법대로 이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고 88번 국도와 6번 국도가 막히지 않는 노선이 무엇인지를 교통량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교통량 조사하지도 않고 이 예탄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도로 용량이 줄어드는 예탄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명백한 직권남용이죠. 현재 경기도지사에. 왜 직권남용이 되냐면요. 제가 명백히 말씀드렸잖아요. 도로를 용량을 증대하게끔 도로 설계를 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도지사가 도로 용량 줄어드는 걸로 도로를 만들어야 돼? 만들자고 하면 공무원이 하는 것이 범죄죠. 그게 직권남용인 거죠. 왜? 법령을 위법한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근데 원희룡은 법령을 위법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의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뭐야? 그냥 단순히 도로의 소통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지시를 한 거야.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 땅으로 지나가? 그러면은요. 도로 내면서요. 다 범죄자가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모함을 받았어요. 사실은 일방통행 종점 변경에서 저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교통량 조사해서 밝혀야 되느냐? 국가기관이 해야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업무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걸 할까요? 못해. 죽어도 교통량 조사 못합니다. 왜? 이미 정치권에서 이미 특혜 의혹으로 몰았기 때문에 이거 교통량 조사 밝히면 자기 모가지 간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지 돼요. 그걸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무원에 1%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부패한 권력을 뽑아주면 도로가 박살나고 국민이 불편하다는 걸 국민이 좀 철들어서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